슬기로운 여가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여가로 전문가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가로 반드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전문성을 쌓아서 여가 생활을 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얘기인데요. 어떤 일을 무조건 1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1만 시간이든 어떤 특정한 시간이든 좀 고강도의 훈련 시간을 거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독일에서 행해졌는데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악기를 다루는 전공자들에 있어서 내가 전문 프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 정도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거치니까 그 기술 연마 수준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배우는 시간이 1만 시간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선생님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배우는 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2년 동안 공부할 수도 있고 3년, 4년 동안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길게 공부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장인데요. 누구나 노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내가 퇴직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림을 1만 시간 그리면 내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루 1시간, 2시간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투자를 해도 매일 열심히 하시면 뭐 4, 5년 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게 뭐 부담 없이 하시다 보면 또 10년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냐면요. 어떤 일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사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오랫동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라고 부르진 않고요.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취미뿐만이 아니라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경영학에도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전문가 이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의사 선생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 어떤 부분을 고치든 간에 내가 치료를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사람 몸이 어떻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있어야 되죠. 네. 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고칠 수 있는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것이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식이나 경험, 또 문제 해결력, 이 세 가지가 내 일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내 취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부산 경남 양산에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등산 대장이십니다. 원래 시청 공무원을 하시다가 등산이 너무 좋아서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전문 산악 등산의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면 등산도 하시고요. 그리고 등산용품점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사회공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등산 활동을 매개로 해서 1년에 한 번 시민들을 위한 등산학교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지게 사시는 분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여가의 생활에 대해서도 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가의 종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를 두 개로 나누면 가벼운 여가가 있고요. 또 진지한 여가가 있습니다.
가벼운 여가는 무엇이냐면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지한 여가는 내가 좀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갔어요. 아이들끼리 숨바꼭질하고 노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벼운 취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구구단을 외우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것은 좀 배워야 되죠. 그렇게 진지하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 것이 진지한 여가입니다. 취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TV 보는 것은 내가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볍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배우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기타는 가볍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좀 잘 하려고 하면 좀 진지하게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여가입니다. TV 보는 것인데 TV를 내가 30년, 40년 본다고 해서 TV 보는 기술이 막 늘어나진 않거든요. 맞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악기 같은 경우 또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 내가 진지하게 하면 충분히 실력이 늘어날 수 있고 반복 활동을 통해서 내 수준이 전문가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그림을 80부터 시작하셨어요. 80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100살 넘게 사셨거든요.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 전시회도 하시고 유명해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어떻습니까? 맨날 등산만 가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체력은 좋아지겠지만 내가 전문성을 기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벼운 여가가 있고 진지한 여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지한 여가를 많이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 시간에 나이가 들면 여가 활동의 개수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여가 활동의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셔도 내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한두 개 있으시다면 여가 활동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진지한 여가를 통해서 내 삶의 여가 만족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하셔도 되고 진지하게 하셔도 되지만 진지하게 하시는 여가 활동 개수를 늘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취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온 분인데 건담을 정말 좋아하는 제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한 살 작은 후배입니다. 옛날 직장 동료였는데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애기 돌반지 팔아가지고 건담 산 아빠로 나와서 굉장히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분이 건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 같은 거 프라모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미 활동에 엄청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고 난 다음에 와,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냐 많이 욕을 먹었는데 본인이 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뜻깊은 일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건담을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도 여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취미가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진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굳이 큰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핸드폰을 사용해서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진을 정말 잘 찍어서 뭐 전시회를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사진만 잘 찍어도 내가 하는 일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고서를 쓸 때 사진 잘 찍어서 보고서를 멋지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 취미 생활이 사진 찍는 것인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고 액자까지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 제 직장 선배 중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가 활동을 통해서 좀 전문성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 있다 하시면 또 이렇게 전문성을 쌓으셔서 이런 또 다양한 일에 확장시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니까 뭔가 새로운 희망이 또 생기는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가로 꼭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여가는 그냥 즐기는 것으로만 두면 안 될까요?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여가로 끝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또 그것을 직업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실 주제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취미로 활용하고 끝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업으로 확장되고 전문성을 살려서 꼭 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집에서 빵 만드는 것, 베이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신혼 때부터 지금 뭐 이렇게 빵을 만드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집에서 만드는 빵 종류 레시피가 30개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사람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자격증 과정이 많으니까 당신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뭐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꼭 뭐 빵집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평소에 그냥 맛있는 빵을 해 먹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빵집을 하나 차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보자는 차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취미로 끝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발전이 되면 사실은 이제 연관되는 직업이라든지 확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가에서든 일에서든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오랫동안 그걸 연구하거나 일을 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또 다른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참 답변 드리기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 직장 동료 중에도 세계 여행을 할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은 몇 년이 지났는데 사실 좀 후회하는 면도 있어 라고 또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또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내가 조금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턱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생업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니까 그것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좀 명확해졌다 하더라도 바로 다른 시도를 하시기 전에 좀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좀 이제 내 인생의 B플랜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도전하시다 보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가로 전문가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뭐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